안녕하세요. 엑스트라업 코리아의 조명옥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같이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돼서 제가 보통 이렇게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움직이지 말고 여기 가만히 서서 진행을 하라고 해서 가만히 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그 팬데믹 상황에서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온라인, 오프라인 고객분들 상당히 감사하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네트워크 분야에서 저희가 보안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토픽을 하나를 약간 이제 암호화 쪽에 포커스를 해서 세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앞에 서너 장 슬라이드는 이제 네트워크 탐지와 대응 분야에서 약간 처음 접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위해서 몇 장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안에 암호화되어 있는 트래픽 안에 숨어 있는 저희가 이상 현상이라든지 위협을 감지하기 위한 방안, 케이스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에 내부에서 증식하는 지능형 위협, 이렇게 요새는 이제 위협 현상이 지능화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세션에서도 대표님께서 솔라윈즈 사례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2020년도에 나온 솔라윈즈가 왜 많이 자주 회자되냐 하면은 굉장히 보안 쪽에서는 경종이 되는 사건이었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신뢰하고 있던 서플라이 체인, 즉 공격망이라는 걸 통해서 공격이 들어왔을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처음 공격이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컴프로마이즈 됐다, 영어로는 컴프로마이즈 됐다,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손상됐다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미 손상이 된 상태에서 얘가 탐지되기까지 9개월 이상 아무도 모르고 그것도 유수한 보안 업체들을 포함해서 미국의 뭐 날고 기구하는 기능 공공기관까지 다 공격을 받고 공격을 받은 이후에 오랫동안 탐지가 안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격 현상들이 점차로 진흥화되면서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보안 체제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솔라윈즈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경종이 되는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솔라윈즈 때도 예를 들었지만은 컴프로마이즈 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즉 저희 내부에 이미 뭔가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로 트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 저희가 보안 쪽에서는 많이 보안을 강화를 하지만 이제는 들어와 내부에 뭔가가 침해가 발생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서 저희가 보안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포스트 컴프로마이즈에 대응을 필요한데도 아직도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팀 입장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시성이 부족하다. 뒤를 보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가시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센터 안에 아니면 클라우드 상에는 커버를 못하는 영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oT 장비라든지 아니면 블랙박스 형식의 장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로그를 수집을 하거나 에이전트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에이전트를 설치는 못하는 상황에서도 암호화 트래픽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암호화 하면은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자분들이 웹상에서 HTTPS를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요새는 그 웹 트래픽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암호화를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컴프로마이즈가 됐어도 빨리 탐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더라. 지금 보이는 화면상의 데이터는 이제 56일이라고 돼 있는데 중간값입니다. 즉 뭔가 컴프로마이즈가 발생한 이후에 보안팀에서 어떤 활동을 탐지할 때 중간값이 56일이고 이거는 이제 썬버스트 솔라윈즈 사태 이전이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에 대해서 이제 공격자들이 저희가 또 이제 공격 같은 경우에는 어택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침투한 다음에 흔적을 지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지도 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포스트 컴프로마이즈, 즉 내부에 침해되어 있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서 대응을 하려고 해도 아주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사항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포스트 컴프로마이즈에서 시대에서 저희가 약간 앞에서 설명했던 걸 도식화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화면에 보시면 만약 이제 네트워크 차원에서 저희가 뭔가 이제 데이터 센터 전체에 대해서 보안을 한다 그러면 네트워크 관점으로면 화면 상단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노스 사우스 해가지고 외부랑 접점 구역에 많이 포커스를 해서 보안을 강화를 하고 계십니다. 즉 저희가 포스트 컴프로마이즈인데 안에서는 이스트 웨스트는
안 보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고, 안에 저희 내부 장비나 로그를 수집한다, 아니면 에이전트를 설치한다 하시는데, 화면 외쪽에 보시면은 어택 캠페인에는 이미 로그라든지 어떤 에이전트를 무력화시키는 공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그를 지워버리고 에이전트를 잠시 디세이블 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탐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시대에서 저희가 보안을 포스트 컴프로마이즈 시대에 보안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냐라고 보면은 저희가 기존에 노스 사우스뿐만이 아니라 이스트 웨스트, 즉 내부 트래픽 활동을 반드시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를 분석을 하실 때는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떤 행위가 발생을 하는지, 아까 앞에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자격 증명을 자꾸 뭔가 탈취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DB를 액세스 하려고 하는지, 필요가 없는 어떤 클라이언트가 DB를 액세스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또 아까도 계속 얘기하시는 게 하이브리드 환경이라고 말씀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저희 데이터 센터 아니면 클라우드가 외부하고 통신하는 구역이 단순하게 DMZ 영역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부 접점 표면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접점에 대한 보안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데이터 센터를 봤을 때 뭐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시든 외부 대외기관이랑 통신을 하시든 전체 가시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면서, 전체 가시성이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행위들이 발생하는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데이터 센터에서 전체 가시성을 갖고 전체 이상현상을 탐지를 하게 되는데, 행위 기반으로 탐지를 할 때 물론 심이라든지 EDR 적용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차원에서 NDR, 즉 네트워크 차원에서 탐지와 대응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이 ND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특징으로 보면은 네트워크라는 거는 회피가 불가능합니다. 뭐 로그는 지울 수도 있고 에이전트는 디세이블 할 수도 있지만은 네트워크를 꺼버리면은 해커도 들어올 수가 없고 이상행위도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안전한 점은 저희가 접점 포인트, 즉 외부로 접점되는 포인트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우려를 하실 텐데, 보통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패시브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완전히 동떨어져 가지고 원웨이로 트래픽을 받아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조도 불가능하고 저희가 접점 포인트도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상에서 뭔가 탐지를 하고 활동을 한다 했을 때 네트워크 쪽에서 하는 얘기가 패킷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오래된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을 강화를 하실 때는 CIEM, EDR 그리고 NDR까지 같이 좀 고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까지는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탐지 및 대응을 하면서 일반적인 네트워크 탐지 대응을 얘기를 했고, 네트워크 탐지와 대응을 하다 보니까는 점차 이제 암호화된 트래픽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화면 왼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멀웨어라든지 어떤 공격이 있었을 때 점차로 이 진화되면서 암호화된 트래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기업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저희의 개인 데이터라든지 기업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암호화 트래픽에 오히려 위협 인자들이 숨어 있게 되고 저희가 탐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암호화 했을 때는 뭐 웹도 있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윈도우즈 환경에서 하는 액티브 디렉토리를 이용해가지고 사용자라든지 아니면 컴퓨터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증해준 자격 증명을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윈도우즈 환경에서도 암호화 트래픽을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커버스라든지 LW라든지 사용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SMB 버전 1이라든지 2를 사용을 하셨고 3이 되면서 이제 암호화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암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진화된 공격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것 중에 오른쪽 슬라이드의 두 번째 항목 보면 숨겨진 위협의 노출이라고 돼 있고, 영어로 리빙 오프 더 랜드 택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저희 본사 자료여가지고 뭔 소린가 찾아봤더니 이제는 공격자들이 나만의 뭔가 툴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컴프로마이즈 저희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 그 다음에는 저희 기업의 자산을 이용해서 액티브 디렉토리라든지 도메인 컨트롤러라든지 그런 내 자산을 이용해서 오히려 공격에 이용을 하더라. 오히려 공격을 할 때
고객사가 이용하는 버전은 암호화가 안 된 버전인데 내가 발생하는 공격자가 발생하는 트래픽은 암호화시켜서 발생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미 침투해 있는 상태에서는 기업의 기관에 오히려 그 자산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자기 공격에 이용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전에는 암호화하면은 웬만 생각했는데 이제 윈도우즈 환경에서 자격증명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공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이제 얘기 들었던 것 중에 대표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 그래도 글로벌하게 유수한 기업들은 뭔가 컴프로마이즈, 이상현상이나 탐지, 취약점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발빠르게 패치도 제공을 해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글로벌 밴드사들은 물론 당연히 가능한데, 여기서 저희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2021년 3월 14일에 MS의 익스체인지 서버 관련해가지고, 취약점이 발견이 됐는데 3월달 15일, 24일, 8월 20일까지 아직도 사용자들이 패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취약점이 발견되고 이제 이쪽 취약점 쪽에서는 POC라고 합니다. Proof of Concept이라고 해서 이미 취약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코드까지 개발돼서 증명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글로벌 벤더사들이 발빠르게 패치를 하지만 문제는 기업에서 패치를 적용을 못하는 환경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낮은 버전의 서버를 이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상은 아무리 빠르게 저희가 조치를 취하더라도 패치가 나와서 패치를 바로 적용을 하더라도 저희는 포스트 컴프로마이즈, 취약점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들어가 있다는 컴프로마이즈라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더 큰 문제점은 패치가 나왔는데도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제 지금 저희 고객사에서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탐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SMB 버전 1이면은 이미 2, 3년 전이죠. 이미 이제 보안에 뚫렸다. 특히 랜섬웨어에서 많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패치가 나왔는데 아직도 SMB 버전 1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패치를 못하는 이유가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 이제 보안의 취약점이 되는 거고 향후 저희 내부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나? 근데 저희가 고객사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복호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복호화에 대해서 약간 이제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복호화가 제대로 안 됩니다라든지 복호화를 하게 되면은 저희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일 위험한 생각이 뭐냐 하면은 복호화를 하지 않아도 암호화된 트래픽 상황에서 저희가 이상현상이나 위협을 충분히 탐지가 가능합니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능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탐지하는 솔루션에 어떤 성능적인 제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복호화하지 않아도 암호화된 상태에서 저희가 위협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희 세션을 좀 더 유익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암호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트래픽 안에서 뭔가 위협 인자라든지 이상현상을 감지를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ETA라는 게 이제 화면 하단에 좀 길게 써야 하는데 Encrypted Traffic Analytics라고 해가지고 암호화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이상현상을 탐지를 한답니다. 이제 물론 화면 제일 왼쪽에 암호화되어 있는 트래픽 자체는 저희가 가시성이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 ETA라는 기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밝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드문드문이지만은 뭔가가 가시성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상현상을 탐지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ETA에서 더 나가가지고 이 트래픽 자체를 전체를 복호화한다면은 해골바가지가 다 드러났습니다. 즉 저희가 완벽하게 가시성을 가지고 이런 기반으로 탐지를 한다면은 많은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머신러닝이니 AI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해서 그 자동화 탐지 기법을 적용을 하는데 중간에 있는 방식에서 훌륭한 머신러닝이라도 유입되는 제공해주는 데이터가 가운데 방식이면은 어떨까요? 아니면은 동일한 알고리즘, 동일한 AI 머신러닝인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방식의 데이터를 유입을 해준다면
탐지 성능이 어떻게 될지. 당연히 가장 오른쪽이 좀 더 정확한 탐지 결과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탐지 기법을 만약에 이제 네트워크 차원에서 암호화된 트래픽 기반에서 뭔가 탐지를 하는 솔루션을 고려를 하신다면은 암호화 상태에서의 탐지 기법도 한번 상세하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호화 트래픽에서 저희가 암호화된 트래픽을 복호화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여러 가지 예시들은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윈도우즈 기반에서 원격으로 뭔가 코드를 실행하는 많은 탐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자격 증명을 해서 앞에도 이제 대표님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격 증명 탈취가 가장 많은 그 해커들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랜섬웨어라든지 데이터 누수라든지 발생했지만 그 먼 이전에 자격 증명 탈취라는 행위가 조금씩 발생해서 결국은 저희가 랜섬웨어라든지 데이터 누수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호화를 하지 않는 경우, 하는 경우를 반드시 상세히 비교하셔가지고 솔루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여러 가지 공격 예시가 있는데, 프린트 9 레어, 윈도우즈 기반에 당연히 봐도 이렇게 프린터 관련일 것 같은데, 트래픽에 탐지하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프린트 9 레어에서 암호화된 트래픽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내부에 손생된 장비가 있어가지고, 이 장비가 저희 내부에 어떤 다른 서버를 공격을 했을 때 성공을 하면은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탐지를 해줍니다. 저희가 탐지를 해주면은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안팀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암호화된 트래픽 상태에서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격을 했는데 실패를 못하면은 안타깝게도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 손상된 왼쪽에 해골바가 가지고 손상된 클라이언트는 다른 행위를 또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아무도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지 몰랐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 트래픽을 저희가 이때 사용한 윈도우즈 상에서 SMB 버전 3, 그러니까 즉 SMB 버전 1은 옛날에 위협하다가 알려졌고 SMB 버전 2, 보안이 강화돼 사용을 하다가 SMB 버전 3, 즉 암호화된 버전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 트래픽을 복호화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면은 손생된 클라이언트가 어떤 공격을 감행을 했을 때 실패를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탐지가 가능합니다. 즉, 저희가 이런 행위를 탐지를 했다면 보안팀에서 발빠르게 저 손상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대응 절차를 수립해서 방안을 강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암호화되지 않은 프로토콜, 암호화된 프로토콜, 암호화됐을 때 저희가 복호화 여부에 따라서 저희 보안팀의 대응 능력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공격의 하나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원격 시도 같은 경우에 이제 도메인 컨트롤, 윈도우즈 상에서 도메인 컨트롤러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어떤 컴퓨터라든지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실 텐데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게 커버러스 골든 티켓. 골든 티켓 딱 하면 말을 들어, 골든 티켓이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노란색, 빨간 티켓. 정말 왕 티켓이요. 얘를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골든 티켓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마디로 해커가 저희 커버러스 도메인 컨트롤러의 데이터를 해킹을 해가가지고 골든 티켓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희 내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에 어디든지 접속할 수 있는 티켓을 발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프로토콜도 만약에 암호화된 SMB 버전 3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복호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런 위협사항을 탐지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특히 윈도우즈 환경에서 자격증명, 해커들이라든지 위협인자들이 가장 먼저 시도를 하는 게 자격증명 탈취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의 어떤 행위를 진짜로 적법한 행위처럼 교묘하게 위장해서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타깃이 되어 있는 부분, 앞에 대표님 설명하신 것처럼 요 자격증명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이라든지 모니터링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존에 많이 다루지 않았던 도메인 컨트롤러라든지 윈도우즈 환경에서 암호화된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많이 아시는 웹 환경. 웹 환경에서 같은 경우에 HTTP에 쓰게 되겠는데,
웹 환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복화를 해서 탐지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떤 고객분들은 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기업들이 사용자망에서 외부 인터넷을 접속을 할 때 복화를 해서 탐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복화를 안 한다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성능이든지 아니면 기능에 뭔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사용하고 계신 솔루션이 복화 기능을 제공을 안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 안에는 뭐 저희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보안 강화를 하기 위한다거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서드파티 솔루션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서드파티 솔루션에 어떤 취약점이 발견되고 뭐 당연히 F5 정도가 되면 바로바로 패치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패치가 된 이후에도 외부에서 요 알려진 공격적으로 계속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때 복화를 적용을 해서 탐지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저희가 실제 고객 데이터 보니까 중요한 정보는 다 마스킹 처리를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빨간색이 세 개가 보일 겁니다. 지금 왜 뭐냐 하면 요 위협 외부 IP가 저희 내부에 여러 서버들을 찝쩍겁니다. 어떤 포트는 80, 그냥 HTTP, 어떤 포트는 443, HTTPS지만 저희가 복화해서 분석을 했을 때 어떤 동일한 공격에 대해서 어떤 HTTP 호출은 성공을 했습니다. 200번 에러가 났고 그때 빨간색으로 약 2K 정도의 데이터가 외부로 나갔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나갔는지는 저희가 상호 분석을 하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희가 복화를 안 했다면 이런 사항들을 탐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외부에 위협하다고 알려진 IP들이 내부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중간에 화면에 4번 테이블을 보시면 SSL이지만 그 바로 밑에 이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HTTP로 복화를 해서 봤습니다. 마스킹 처리했지만 실제로 조그맣게 웹 디렉토리 스캐닝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계속 시도를 하고 다행히 결과는 이제 클라이언트 에러로 떨어졌었고요. 이런 행위들 저희가 복화를 통해서 다 탐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약간 이 네트워크 쪽에서 포렌식 기술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네트워크 포렌식 하시면은 많은 부분들이 화면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딱 이미지를 봐도 상당히 옛날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뭐 AI가 어떠고 머신러닝 이러고 있는 사이에 네트워크 포렌식 하시는 분들은 패킷을 열어와가지고 이렇게 그 숫자 하나하나를 보고 계시는 게 지금 아직은 저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이런 상태지만 앞으로도 약 인텔리전스 포렌식이라고 해가지고 자동화 데이터를 패킷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좀 자동화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아직 이제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분명히 암호화 트래픽이 있습니다. 암호화 트래픽이 있기 때문에 예시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마찬가지로 패킷 포렌식을 하시는 경우에도 복화를 적용을 하시면은 화면 왼쪽에서 하단에 보시면은 패킷을 저희가 확보를 했을 때 키를 같이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복화 정보를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복화를 적용을 안 했으면은 그냥 TLS 버전 1.3 이렇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보이지만 화면 하단에 저희가 패킷을 포렌식을 하시는 경우에도 복화를 적용을 한다면 HTTP에 get 방식의 어떤 URL 패스까지 다 보이는, 즉 저희가 네트워크 기반에서 어떤 보안 NDR 하시든 포렌식을 하시든 암호화 트래픽에 대한 방안을 반드시 세울 필요가 있고 만약에 암호화를 통해서 암호화에 대한 트래픽에서 복화한다면 좀 더 추가적으로 위협 환자를 찾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호화 복화 하실 때는 뭐 일반적으로 웹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윈도우즈 기반도 반드시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암호화 솔루션에 대해 복화 기능을 제공할 때 성능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비용 측면도 많이 같이 검토를 해 보시면은 좀 더 유용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지금 뭐 온라인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URL을 가시면은 저희 데모 사이트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 오프라인 쪽에서는 바깥에 저희 부스에서 데모를 시연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션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엑스트라 호배 조명옥 수석 엔지니어님께서 아주 좋은 발표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온라인상에서 나온 어떤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화 장비의 경우 인증서에 따라서 복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엑스트라 헙의 경우 모든 트래픽에 대한 복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동일하게 인증서에 따른 복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 네, 우선은 상당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웹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복화 같은 경우에는 웹도 있고 아까 윈도우즈 환경에 도메인 컨트롤러라고 도메인 컨트롤러도 있는데 도메인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 인증서 방식이 아니라 연동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인증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웹 환경인 경우에는 저희가 옛날에는 인증서만 넣어주면 복화가 다 됐습니다. 옛날 방식 같은 경우, 왜냐하면 키를 하나만 사용했거든요. 저희가 웹서버에서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키 하나 가지고 다 복화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 질문을 해주신 분의 의도는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인증 방식이 바뀌어서 사용자별로 키가 변경됩니다. 키 하나만 가지고는 이제 모든 사용자의 복화를 못하고, 뭐 동일한 사용자더라도 키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인증서는 뭐 DPL만 방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PFS 잊어버렸습니다. 약자는 이런 방식인데 키가 계속 변경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증서 RSA 방식 공개키 기반은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DPL만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기반으로 키를 교환해서 저희가 복화가 가능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또 질문 드릴게요. 그 데이터 암호화 위험 요소를 탐지하기 위해 그 가시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가시성을 확보를 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암호화가 돼 있으면은 1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가지고 계신 기술 아니면 서드 파티 솔루션을 이용해서 복화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방식 같은 경우는 가시성은 그 복화된 프로토콜이 몇 바이트가 하려면 어느 서버 IP에 접속했냐가 아니라 얘가 아까 저희 화면에서 사례를 보셨던 것처럼 어떤 장비에 어떤 서버 포트로 어떤 URL을 호출했고 주고받은 데이터 사이즈는 어떻게 됐고 그때 성공을 했네 실패를 했네까지 볼 수 있는지 만약에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컨트롤 쪽의 프로토콜이면 어떤 인증 프린서플을 주고받으면서 얘가 접속 시도를 하려고 하는지를 상세하게 행위 분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행위 분석을 패시브 방식으로 그렇죠. 운영 환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를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100% 패시브 방식으로 자동하게 행위를 로그 레벨 하나까지도 추출해서 저희가 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가 저희가 가시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때 SVA 솔루션 도입할 때 지연 방지 방안 그리고 사전 중요 작업은 어떻게 되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SVA가 뭘까요? 저도 여기서 질문을 SVA라서 이게 지금 저도 아는 용어는 아닌데 일단 제가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까 말까 그러면 저 메일을 주시면은 지금 질문 주신 분들은 제가 메일을 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조수장님께 한번 메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기 오프라인상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없으시면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아까 앞에서 이 엑스트라업 소개하시면서 그 네트워크 포렌식 기능들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 실제 엑스트라업 기능을 활용하면 그 HTTP 1.1 이것까지도 다 디텍트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 보면. 자, 요즘 이제 그러면 5G로 가면서 우리가 HTTP2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환경에서 이런 것들도 감지가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복화 방식만 잘 적용을 하면은 복화 방안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가시성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또 이렇게 좋은 발표해 주신 또 조명옥 수석 연구원님께 아주 수석 엔지니어이십니다. 네. 우리 또 보안 쪽에서 또 흔치 않는 또 여성 수석 엔지니어님 너무 정말 활동 활발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드리고 또 엑스트라업도 아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